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팽팽의원 원장 임지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 실 리프팅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실 리프팅이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실 자체로 약간 처지거나 늘어진 얼굴들을 당겨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리프팅 관련된 피부 시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레이저도 네. 있고, 약품도 있고, 먹는 리프팅? 것도 있고, 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은 나이랑 상관없이 남자, 여자 사실 모든 사람들의 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100% 완전히 진짜 뭐 20대로 만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V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시술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큼 통증을 참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피부과의 리프팅 시술들이 있지만, 그쵸. 뭐 레이저나 뭐 기타 등등 이랑 네. 비교했을 때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실 리프팅이다. 네, 그쵸. 네. 그리고 제일 통증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크게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는 시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실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요즘 가장 선호하는 실은 어떤 실이 있나요? 그리고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실을 나누는 거는 실을 만드는 성분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네. 실이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나눌 수 있는 거는 땡기는 리프팅 실, 그게 이제 보통은 코브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끝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게 고리처럼, 갈고리처럼 생겨서 걸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꺼진 부위, 특히 이제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여기 팔자 이런 데 꺼지는 거, 이런 데를 좀 채워주는 볼륨실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노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바느질하는 실이나 이런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자로 생겨서, 이제 물론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들이 보통 많아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심부볼이라고요. 심술보처럼 이렇게 네. 여기다가 개수를 여러 개 해가지고 쌓여있는 지방을 약간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 늘어진 피부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 실이 녹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콜라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양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실의 성분으로 PDO 실, 그 다음에 PCL, PLLA 이런 실로도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이 쓰는 거는 PDO 실을 제일 많이 써요. 그거는 예전부터 수술방에서 다른 수술할 때 이 봉합사로 그동안 계속 써왔었던 거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PDO 실 같은 경우는 네. 100% 완전하게 온전히 다 사라지는 건가요? 네. 필러 같은 경우는 가끔씩 혹시 화장품들이 남아있죠. 네. 남아있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 네. 뭐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주사를 사용해야만 없어진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리프팅은 이거는 100% 네. PDO 실은 사라진다. 네. 다른 실들도 가수 분해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이 PDO 실, 이거는 처음에 이런 실 리프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 자체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술방에서 그동안 써왔었던 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녹으면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보통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도로. 유지 기간이 간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1년 이상, 뭐 2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실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들은 저희는 쓰지 않고요. 예전에는 그런 실들을 썼었어요. 이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실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방에서 쓰던 녹지 않는 실들을 썼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보고하시는 논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실 리프팅을 옛날에 했었다는 분들이 고상 수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피부를 박리했을 때 그 안에 그 실이 남아 있었다라고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실 리프팅을 쓰고 있는 실들은 다 완전히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 실 리프팅을 사실 걱정하시는 제일 큰 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통증, 그리고 네. 어쨌든 실이라는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데, 절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그러면 혹시 얼굴의 어느 부위에 시술이 가능한가요? 뭐 그건 딱 부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얼굴 전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 리프팅의 장점인 게 예를 들어서 뭐 기계 리프팅 같은 경우는 얼굴 전반적인 거를 올려주는 그런 거예요. 이게 피부 안쪽으로 열 에너지를 뭐 초음파나 고주파나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술을 할 때 특정 부위 특별히 원하시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겉에서 열 에너지를 쏘아서 리프팅을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딱 어느 부분을 한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여기가 뭐 꺼진 걸 올리고 싶다 아니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비대칭인 경우에 이렇게 딱 원하는 부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리프팅 레이저들이 있지만 리프팅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그쵸. 부위를 네, 당길 수 있다. 네, 네. 그럼 정말 여기 이마, 미간, 눈가, 뭐 그것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심술보, 그러니까 뭐 이중턱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사실 여자분들이 뭐 요즘은 남자도 그렇지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 턱선. 네. 이게 턱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사실 모든 사람이 25세가 지나면 노화는 시작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뭐 턱선을 붙인다든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중턱 그리고 이중턱 같은 경우는 마른 사람도 이쪽 부분에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이렇게 턱만 약간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다이어트 하고 나서 네. 이제 피부에 처졌을 때 그리고 네. 다이어트 하고 나면 보통은 얼굴이 많이 처지죠. 살이 전반적으로 네.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그리고 또 뭐 안면 윤곽 수술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를 깎다 보면 네. 이게 피부가 좀 남죠. 뼈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하세요. 원장님, 네. 이 실 종류에 따라서 지속 기간이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보통 이렇게 실이 녹기 시작하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부터 실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잡는 거는 한 1년 정도라고 시술 받으신 분들한테 보통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이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피부가 얇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처지죠. 그러니까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이 잘 안 처지고 네. 그래서 원래 백인이 피부가 많이 처지고 흑인이 피부가 훨씬 탄력이 좋고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두껍죠. 네. 그리고 외부 환경 따라서 햇볕을 많이 보는 분들, 그러니까 피부의 최대의 적은 햇볕이거든요. 네. 그런 것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터치업이라고 약간 보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 했을 때보다 약간 실의 개수도 줄이고 생각보다 조금 더 덜 올라간대 이런 부분에 해주시면 지속 기간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디오 성분의 실이 여기 네.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게 나중에 다 녹고 네. 나면 네. 그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콜라겐이 형성이 되는 채워지나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들이 녹으면서 특히 이런 실 같은 경우 이 모노실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리프팅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약간 자극을 줘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이게 젊을 때는 되게 잘 생기죠. 없어지는 것도 적고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걸 콜라겐 화장품 심지어는 먹는 콜라겐 뭐 치약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으로도 되게 많이 바르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한계가 있죠. 실들이 녹으면서 그게 외부에서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그거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다른 피부 시술들이나 뭐 성형 수술과 비교했을 때 실 리프팅의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리프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이 적다. 적다.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세 가지예요. 기계 리프팅, 그리고 실 리프팅, 그리고 마지막에 거상.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여쭤보면 기계 리프팅도 되게 아파요. 네, 대부분 여자들은 아픈 거를 참고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고객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게 무서워서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기계 리프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기계는 이제 보통은 여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무슨 네. 뭐 몇 샷, 뭐 300샷, 500샷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300번, 500번이 아픈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실은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줄? 그럼 10번 아픈 거죠. 네. 다음번에는 기계 안 하고 실 할게요. 뭐 예약하고 가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약간의 거부감? 아직까지는 인식이 네. 기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별히 나의 몸에 어떤 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이거 실은 어쨌든 몸 안에 실이 들어간다. 네. 이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효과가 평생 가는 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실이 몸 안에 남아있지 않지만 완전히 다 녹아서 그러고 나면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서 수 있죠. 장점, 단점이 약간 섞여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을 받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평생 반대로 가지 않는다.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면은 네. 다시 받아야 한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안면 거상 같은 거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적고. 네. 다운타임이 적고. 네,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고. 네. 네. 수술을 하냐, 실리프팅 시술을 받냐,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실리프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름살, 뭐 살이 그쵸. 터져서 하려고 그쵸. 하시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환자도 있나 혹시? 딱 하지 말아야 되는 환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네. 기대치가 너무 큰 분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한 20년은 젊어져야겠다. 네. 그리고 이 효과가 평생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경우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실 리프팅, 그러니까 이게 실로 늘어진 피부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너무 많이 늘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당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마취에 대해서도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걱정 많이 하시고. 네. 실리프팅은 어떤 마취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수면 마취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계 리프팅도 수면 마취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네. 통증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은 내가 아픈 거를 모를 뿐이지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움직여서 실제로 시술 받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는 안 하고 보통 이게 실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피부에 마취를 해요. 국소 마취를 그 부분에 하고 그리고 실이 들어가는 피부 안쪽으로 마취약을 약간 희석을 해서 주사바늘로 넣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테터라고 약간 긴 주사바늘은 아니에요. 약간 네. 관 같은 걸로 이 그 안쪽으로 마취약을 넣는 그 정도만 잠깐 아픈 것 뿐이지 사실 저도 겁 되게 많거든요. 네. 예방접종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도망가고 그러는데 네. 그냥 저도 할 만한 그런 주사를 처음에 한 5대 정도 양쪽에 5대에서 6대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시술을 했는데 일단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 하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면 마취 하면 깨고 나서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왼쪽 부분만 이렇게 시술을 받고 네, 직접 거울을 거울을 보면서 보고, 네, 네. 이쪽 나는 부분 더 해주세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술을 받는 동안에 이렇게 내 피부가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살이 조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리프팅 같은 걸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원장님 이게 겉에 피부가 있고 속 안에 진피, 스마스층이 네, 뭐 그쵸. 지방이 많잖아요. 네. 이 실과 마취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보통 이제 그거를 스마스층에 맞춘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넣는다라고 하거든요. 네. 마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안으로 하는 마취는 실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마취나 실이 들어가는 거나 다 스마스층으로 들어가죠. 실 리프팅 할 때 걱정하시는 게 이게 피부가 온다고 딤플 생긴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건 너무 얕게 들어갔을 때. 그리고 효과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게 겉에 피부만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다 스마스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일상생활은 바로 관련을 하세요. 아, 심지어 제가- 어떤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오후에 다시 회사를 복귀하시기도 하세요. 평균적으로 몇 주일 정도를 넣죠? 일단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저희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줄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별로 리프팅할 부위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많이 넣으면 네. 보통 뭐 한 30개? 많이 넣으면 30줄. 네, 그쵸. 그러면 10줄 기준으로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3, 40분이면 다 네, 끝나나요? 네, 그쵸. 그거는 처음에 소독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요. 네. 그럼 진짜 점심시간에 딱 나와서 그쵸. 네. 받고 사도 되겠네요. 네, 네. 시술을 받고 나면 네. 보통 이제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를 받아도 빨개진다거나 붓거나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실리프팅은 어떻게? 주사바늘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이 듀오돔이라고 그 동그란 반창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점 빼거나 뭐 여드름 났을 때는 네, 네. 그런 거 그냥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실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런 데다 넣는다던가 그런 분들 시술할 때는 약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헤어라인 안쪽으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잘 모르세요. 좀 붓는 편인가요? 그쵸. 그거는 이제 마취약 때문에 약간 부을 수 있는데 저희가 효과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땡 붓게 그렇게 마취를 하진 않아요. 원장님, 이 어떤 수술이든 시술이든 부작용은 다 있잖아요. 네. 실리프팅의 부작용은 어떤 게? 부작용은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딤플 같은 거 그거는 개 중에 너무 얕게 들어간 네. 그런 경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는 거고요. 어차피 뭐 6개월에서 1년 그쵸. 정도 되니까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실들이 여기서 약간 보이시긴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피부에 얇게 비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실이 녹기 시작하면서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눈 밑에 볼륨실 같은 거 그런 거 넣었을 때 그다음에 이런 모노실 같은 경우는 스킨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넣을 때 저희가 한 50개? 100개 이렇게 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겉으로. 그거는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네. 바로 뽑아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건 뽑으시면 간단하게. 돼요. 그리고 뭐 멍이 유난히 많이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 약간 멍이 생길 수 있고 전도 그리고 네. 이제 기대를 아주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정도. 다시 정리해보자면 약간 그 시술자의 경험이 부족해서 약간 딤플 현상, 울퉁불퉁해지는 그쵸. 맞아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얇게 넣게 되면은 비침 현상이 이제 근데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한테서 특히 비침 현상들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나는 이만큼 당겨지길 원했는데 그만큼 안 됐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해서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수면 마취를 안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기왕 돈 들였는데 확 당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는 남들한테 티 안 나게 뭔가 쟤 예뻐졌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당기는 정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턱라인 같은 게 이제 요새 V라인을 제일 원하시잖아요. 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의 아이돌 걔네 이제 그 V라인. 요새는 전체적인 트렌드가 약간 티안나게 예뻐지자가 네. 트렌드죠. 뭐 이게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숙련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거 굉장히 확실히 차이가 다르죠. 원장님 다른 데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피부 시술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팽팽 의원 같은 경우 거의 90% 이상이 네. 제가 알기로는 실 리프팅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실을 몇 가닥 정도 쓰셨나요? 저희가 6월달 지난 6월 기준으로 54만 개 정도. 지난 6월달에 54만 개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54만 개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길이가 걸까요? 저희가 그게 이 실도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대충 보면 한 뭐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3배 정도? 에베레스트의 3배 정도를 네, 그러니까 지난 6월까지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믿고 맡겨도 되겠어요, 그럼요. 원장님. 네. 저희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다른 시술 방법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실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저희는 다른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셨는데 나 그냥 뭐 여기 턱보톡스도 같이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그런 경우에는 뭐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시술들이 약간 있긴 하지만 메인은 저희는 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을 받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며칠 동안은 약간 얼굴에 너무 자극을 많이 주는 거, 뭐 경락을 받으신다든가 이런 거. 불안 마사지. 네, 그렇게 외부에서 심한 자극을 주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과도한 음주, 그러고 하시고 나서 뭐 며칠 동안은 너무 여기 턱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오징어를 그쵸. 뜯는다든지 네, 갈비를 막 뜯는다든가 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특별히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을까요? 실 리프팅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근데 최대한 오래 효과를 보려면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그거는 햇볕을 조금 덜 보고 일반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희가 지금 실 리프팅 하시고 난 분들한테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크 케어라고 거기에 이제 피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사지 같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부에 보습을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확실히 노화를 좀 줄이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서 시술 받고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실 유지 기간이 네, 더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피부 노화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습이에요. 네. 노화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하죠. 예를 들어서 선크림을 열심히 쓴다든가 햇볕의 노출을 좀 줄인다든가. 네, 선크림과 보습에 신경 많이 써야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실 리프팅에 대한 개인적인 원장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꼭 여자분들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얼굴형에 대해서 아니면 노화나 뭐 예를 들어서 비대칭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좀 약간 무섭고 그 이물질이 들어간다라는 약간 이런 거부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 병원에서 지금까지 시술을 하면서 만족을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그 효과는 만족하실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받았고 저희 남편도 받았고 효과와 안정성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얼굴형은 누구나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안에서도 왼쪽과 오른쪽도 조금씩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뭐 쌍둥이인데 얼굴이 두 분이 똑같이 생겼다 이래도 나는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정말로 최적화된 실 리프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최고의 대우 VIP 대우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